울산 지역에는 도시개발조합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들도 몇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지에서 시행사들이 매입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명정초 일원의 태화지구 쪽에 도심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입안 제한까지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입안 제한만 되었을 뿐이지 입안이 된 것은, 그리고 무거동 쪽에 하나 포레나 공사하고 있는 아래쪽 편에 역시 민간도시 복합 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인 곳도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러한 곳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민간 도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민간 도시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태로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성공한 곳을 찾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재개발에 비해서 굉장히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 방식이라든지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형태라든지 신탁을 하는 방식. 신탁은 나의 토지에 대해서,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신탁사나 아니면 리츠에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신탁이나 아니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지주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적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개발이다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유주들을 유혹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 방식을 본다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조합은 현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용 방식도 있겠지만 이 수용 방식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돈을 주고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들이 가진 땅을 내놓고 개발 비용을 세비지로 충당한 뒤에 남은 새로운 땅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던 땅들을 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고 나머지 필지들을 분할을 해서 일부 필지는 세비지로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토지를 판지 땅을 바꿔서 개발된 땅을 기존의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 이익을 지주가 공유하는 구조고, 결국에는 공업을 하는 것과 한 가지랄 것입니다. 개발 이익을 지주가 공유하기도 하지만 물론 손해에 대해서도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대체로 사업이 아예 안 되든지 아니면 판지를 한 토지의 간보율이라고 해서 돌려받는 땅이 매우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땅을 돌려받는 것이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매매를 해서 매입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수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도심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용을 통해서 전체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관리 처분 방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동전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꾸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동전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 종후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동전 자산이 더 크면 아파트와 플러스 현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모자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받되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현금을 주든지 현금을 받든지 한다 하더라도 주된 부분은 아파트, 즉
선물이 주택에 돌려받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도심복합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시에 아파트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매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데 과연 무엇이냐?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금은 중에 줄게. 다만 계약금만 주면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자라는 점에 있어서 비관리처분 방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매입형 개발, 매입 개발 이러한 이름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심복합개발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적 매매 계약 형태를 취하는 것이지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할 것인데 계약상의 내용은 마치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매매 계약 내용이라 할 것인데 그 실질은 사실상 사업 동의권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실제 그 가격에 매수하기로 확정적인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건의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계약서들을 보면 매매 대금이 현재 한 시세가 3억 정도다라고 하면 계약상에는 한 6억 정도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5억이라고 한다 하면 계약서상의 금액은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시세의 2배 이상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계약금은 3에서 5% 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이다라고 하면 10% 정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실 건데 개발업자들이 다수의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10% 지급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약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대신에 계약서 금액을 최종적으로 매수할 금액을 굉장히 높여줘서 지주들도 계약 금액이 적긴 하지만 5%만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세의 10% 정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은 보면 해당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개발 동의서와 조합 형태다 아니면 민간도심 복합사업이다라고 하면 주민협의체의 절대적인 찬성표를 구입하는 것과 한 가지 형태다라고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개발에 무조건 동의하고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라든지 개발 동의서 그리고 신탁사의 시행사 지정 동의서 어떤 형태이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형태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아니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 결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찬성 특히나 임원진 선출이라든지 시행사 지정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투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배라는 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5배일 수도 있고 20배일 수도 있고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는 이후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출하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매수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잔금은 인허가 완료 시에 지급한다. 3년 내에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몰치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주는 3년 내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면 되니까 3년 안에 내가 적어도 3년 안에는 돈을 받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의 실제 내용을 본다 하면 3년 내에 인허가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 사업 시작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시점을 보면 인허가 완료 시점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사업 완료 시점인 7년, 8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약 후 3년 후에 인허가를 받으면 지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조합 형태로 본다면
환지 계획인가라든지 환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곳들이 있고요.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 고시가 되면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것은 인허가 나면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마치 곧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인가라든지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3년 내에 일단 조합 설립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설립이 된 효력이라든지 지정이 된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을 접수받고 수용 통보를 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형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환지계획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환지계획인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토지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인가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서 공사 완료를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환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빨리 이루어진 곳들도 있는데, 환지 계획인가를 나고 나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곳들은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측에서는 이것을 거래를 해서 더 비싸게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매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환지 처분 공고가 난 다음에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그때의 부동산 금액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안 제안을 들어오면 입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관리 처분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본다 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면 최종적으로 이전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 고시라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에 등기를 치는 거다. 아파트 등기를 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전 고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전부 다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시점에, 아니면 입주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이전 고시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잔금 지급 시점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세가 계약 금액보다 낮아지면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해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무작정 해제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기다려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땅 가치가 높아져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환지된 땅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권을 가지기보다는 사전에 전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전매를 해서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남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이득 아니냐라고 보는데,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으나 상당 기간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미 금액 자체가 2배 이상 주는 경우들도 많아서 섣불리 해제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개발 시행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해서 시행사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 보통 일반 아파트를 개발할 때 매수를 시행사들이 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통 잔금 시기를 1, 2년 정도로 보고 그 사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 제3 업체에다가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 해제는 잔금 시점을 확정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만약 잔금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행사가 진짜 그냥 땅을 사서 그 땅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울산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는 매입형 개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잔금 시기가 사업 완료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라는 것은 사실 기약이 없다라는 점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도 판지라든지 관리 처분 후면 이전 고시 후에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라고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을 탈퇴를 하지 못한다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개발 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실제 땅을 사는 부분보다는 사업 동의권을 사서 개발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이나 민간도 신복합 같은 경우는 동의서 진구가 되어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동의서 철회만으로는 사업 진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 탈퇴도 극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그냥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매수 의사가 있어서 그 땅이 필요해서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서 드린 것처럼 어떤 개발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부분이라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상담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반인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매입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반드시 체결 전에 상담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용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히 해당 토지 사용 계획이 없거나 개발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개개 사안이라든지 개개 계약별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